이로라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루라 책방직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그냥 집보다는 돈 벌어주는 집을 지으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짓는 데에 대해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건 아무래도 비용입니다. 또 이런 주택은 아파트와 다르게 이 아파트는 가격이 올라가는 성향이 있죠. 그래서 이게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아파트를 보는 관점과 이 단독주택을 보는 관점은 되게 많이 다르죠. 아파트는 여러분 이제 향후 시세, 그 동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죠. 그래서 아마 아파트를 사시는 분에게 아파트는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투자라는 개념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주택은 어떠느냐? 저도 뭐 제 주변에 주택 사는 분들에게 주택을 살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어서, 저는 계속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고요. 이상하게 그 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뭐 주택 사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야, 그 좋은 아파트 놓고 왜 주택에 사냐, 너는 왜 스스로 지옥을 경험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주택은 감가상각이 되게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몇 년 지나면 주택 여러분이 뭐 HBM으로 지었던 뭐 콘크리트로 지었던 뭘로 지었던, 결국은 여러분 땅값을 많이 부는 거예요. 근데 땅값은 많이 안 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을 매입하거나 주택을 짓는 데에 대해서 이 비용적 문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주사위 막 굴려봐요. 튀겨보고 하면은 결론은 여러분 안 짓는 게 나아요. 경제적으로 본다고 하면요. 물론 경제적인 거 외에 뭐 다른 거 가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오늘은 뭐 경제적인 부분만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저도 첫 번째 집을 지었을 땐 뭐 가족만을 위한 집을 지어서 사는 것이 그냥 그게 목표였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뭐 마당에 뭐 우리 애들이 뭐 거기서 놀고 편안하게 힐링하고 뭐 이런 생각 하는데, 뭐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힐링도 하시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뭔가 힐링을 하고 하려면 또 힐링할 수 있는 곳에 또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뭐 호텔에 간다거나 리조트에 간다거나. 집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일상에서 머무는 곳이죠. 처음에는 전원주택에 오면 뭐 한 몇 개월은 힐링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되게 바닷가 앞에서 이게 되게 멋진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놀러 갔는데, 선배 바닷가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 바다가 있었어? 여러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집에 가서 뭐 되게 멋진 바닷가가 있고 멋진 풍경이 있으면 되게 멋있다, 그림 같다 하지만,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막 집에 뭐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 후회합니다. 예. 그런 거는 정말 풍경 좋은 뭐 리조트나 그런 데 가서 하시면 되고, 집은 집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냥 주택을 짓지 마시고 돈을 만들어내는 주택을 짓는 것이 좋다고 봐요. 저도 큰 돈 들여서 파주에 집을 지었는데, 가족을 위한 집으로 짓다가 보니까 뭐 여러분 좋긴 좋아요. 근데 집은 계속 여러분 돈을 까먹고 있잖아요. 그 유지비도 있고, 집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유지비 많이 들고요,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제가 얘기해 드렸지만 집은 작게 지으십시오.
그럼 저는 왜 강화도에 책방을 지었느냐? 저희 그 이루라 책방은 이 절반은 그 책방이고요. 이 절반은 저희 주거예요. 예. 이 책방을 이 돈 되겠어? 뭐 돈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또 그 부분도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전 어떤 비즈니스건 오래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오래 하려면 내 주거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해서 주거와 어떤 상가가 결합된 형태예요. 저희는 보통 그렇게 되면 1층, 2층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는 가로로 나누는데 저희는 세로로 나눴거든요. 왜냐면 8m 정도 되는 책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눴어요. 설계는 제가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 집을 지으실 때요, 저는 상가형 주택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상가를 꼭 여러분이 무엇인가 임대의 목적, 뭐 임대를 내놓으면 나가는 곳이라면 상관없겠지만, 뭐 여러분 조금 도시애권에서 떨어진다면 무슨 여러분 임대가 되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의 어떤 그 노년, 세컨 라이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상가형 주택을 만드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봐요. 저희 책방도 저 10년 바라봐요. 이 강화도에서 가장 핫플레이스가 되려면 10년은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오래 하는 사람한테 이길 장사 없습니다. 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놈이 강하다고 하죠. 그런 고정비화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가족을 뭐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집은 작게 지으라고. 60평 지으실 거면 30평은 여러분 주거 공간으로 하시고, 나머지 30평은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뭐 목공을 배워서 거기다가 뭐 목공을 진열하는 뭐 어떤 뭘 하든, 아니면 그림을 그리든, 나의 어떤 재능과 기술을 없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요. 그걸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그 집을 짓는다면, 집은 더 이상 여러분 비용에 대해서 소비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투자이면서 가족에 대한 투자로 아마 이게 관점 전환이 될 겁니다. 요새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런 미국 애들은 단독에 많이 살죠. 그 친구들 여러분 방 하나도 다 에어비앤비로 다 수익을 창출하려고 들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집을 짓고 뭐라고 할까, 나중에 그거를 뭐 에어비앤비로 하던 뭐로 하던 하면 뭔가 여러분 여러분의 그 생활과 그 어떤 그 수익 비즈니스적인 게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삶 자체도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불편해지고 고객도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기획을 해서 이 집이 우리 가족만을 위한 집임과 동시에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집으로 설계를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아까 아이템이 없으면 내 자신이 아이템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든 무엇을 하든 지금 그게 못한다면 지금부터 하면 10년 후에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의 집이 가장 그 종목에서 유명한 집이 되도록 노력을 하세요. 게다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전원주택에 사는 건 별로예요. 외롭다고요. 아니 만나러 안 와요 여러분, 그 멀리까지. 이 외롭다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키워나간다면 그 부분도 일거양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책을 쓰는 저자이고 저희 와이프도 동화 작가이기 때문에 이 책이라는 컨셉이 저희 부부에게 잘 맞았고요. 또 제가 책을 좋아하고 아이들도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고, 또 책방이라는 게 지금 옛날처럼 뭐 책 팔아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분명하게 좋은 사업 아이템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냥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을 만들어내는 집으로서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라. 이게 제가 여러분 추천해드리는 집을 설계하고 짓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거주형이 아닌 수익과 거주가 결합된 형태로 짜보시는 게 좋아요.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받으시고, 뭐 제가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댓글이나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뭐 단순 임대도 좋고, 아니면 어떤 테마가 있는 펜션도 좋고요. 어떤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면 그 기술을 판매하는 어떤 전시장도 좋고 샵도 좋고요. 그 어떤 거든 요새 여러분 무엇이든 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땅이 작기 때문에 이 거리상의 위치를 너무 고려하지 마십시오. 요새 사람들이 여러분 뭐 가까워서 가는 게 아니라요, 내비게이션 찝고 갑니다. 여러분이 두메산골에 있어도요 거의 장사 되는 데는 돼요. 제가 아는 분이 되게 첩첩산중에서 정육점을 하시거든요. 거기로 누가 고기를 사러 올까?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네. 근데 그분은 여러분 100% 여러분 그 농장에서 나온 돼지고기는 다 온라인으로 판매가 됩니다. 나는 돼지고기를 구독 서비스 받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깊은 산중에 와서 뭐 이제 뭐 축사가 가능한 곳을 찾았겠죠. 거기서 자기가 집을 짓고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하면서 이 안에서 거주만이 아니라 무슨 자연인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귀촌이라는 거, 새로운 집을 짓는다라는 건 내가 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집을 조금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고 단순하게 거주하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경제적 손실이 있어요. 자, 그럼 얼마 정도를 초기에 목표로 하느냐? 저는 월 200 정도로 봐요. 내가 무엇을 하든 월 200 정도 이 집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은근히 여러분 몇 달 만에 월 200을 달성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저도 책방을 처음에 이런 사업 계획으로 생각을 하면서 단순하게 제가 집을 지으려고 살라고 뭐 나중에 여러분 저희 책방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그 거주로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여긴 여러분 뭐 몇 시가 되면 저녁 정도 되면 뭐 일단 셧다운입니다. 다 시골이 다 그렇겠지만요. 월 200이 제가 왜 월 200을 얘기하냐면요, 월 200 정도면요 2인 가구가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여러분 차곡차곡 여러분 이 쌓아 나가면 집이 브랜드를 갖겠죠. 저도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메시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 가족 잘 지내고 하는 전원주택도 좋은데, 여러분의 그런 생각 속에 절반으로 줄이시고 그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하면 이 집을 통해서 이 집을 베이스로 내가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영역에서의 도전의 기반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함께 무엇인가를, 상품이든 서비스든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가족들도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 가족도 이 책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족 회의를 합니다. 꼬맹이들하고 뭐 서로 공감 아젠다,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훨씬 더 한 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단순하게 전원주택을 주거 목적이 아닌 수익 창출형 모델로 처음부터 기획하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하셔서 접근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